리얼 서류 시리즈에서 재판에서 직접 쓰이는 서면에 대해 그 작성법과 의미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엔 재판에서 가장 많이 작성하고 제출하게 되는 준비 서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서면은 말 그대로 준비를 하기 위한 서면입니다. 우리가 취하고 있는 민사재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당사자가 주장된 내용들이 증거로 입증이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것을 변론주의라고 하죠. 준비서면은 법정에서 말을 잘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재판부가 어떤 사실을 어떤 증거를 통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서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변론 기일에서 직접 말하지 못하는 말들을 미리 준비해서 재판장에게 보여주기 위한 서면이라고 할 수 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선 직접 대화를 하며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겠죠. 하지만 재판부가 맡고 있는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 판사가 당사자들의 말을 모두 듣고 재판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준비서면은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서 변론 기일에서 재판장에게 직접 이야기할 것을 미리 준비서면에 담아서 제출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요즘 준비서면을 보면 판례를 인용하는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유사한 판례를 찾는 것이 승소 판결을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판례를 찾는 것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죠. 제가 영국에서 2년 동안 영국법을 배웠는데 영미법은 판례가 곧 법원이 되어서 무조건 해당 판례가 다른 사안에서 강제가 되기 때문에 판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미법상의 판례법주의가 아니라 법률을 법원으로 하는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판례라는 것은 이번 사건을 해석하기 위한 다른 사건의 참고 자료일 뿐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최근 상대방이 작성한 준비서면을 보면 변호사든 당사자 소송이든 대법원에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유사 사안에서도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문장만 반복이 되고 정작 중요한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두세 줄로 끝내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물론 재판부가 판단을 할 때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그 판례를 당연히 참고하게 되지만 유사한 판례가 있다고 해서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판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준비서면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이러한 사실에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밝히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에서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사실이 증거로 입증되었는가, 그 사실에 법을 적용하면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순서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사실관계가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판례를 덧붙여도 그 판례는 그냥 좋은 말에 불과하기 때문에 준비서면에서는 사실관계를 증거를 통해서 명확히 밝히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직접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던 준비서면을 보면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준비서면이라고 쓰고 사건과 원고 피고를 특정을 한 뒤에 피고는 다음과 같이 또는 아래와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라고 작성하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 이 준비서면은 첫 번째 제출했던 서면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어떠한 사실관계가 있었는지를 증거를 통해서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준비서면에서는 법률적인 내용을 주장하는 것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1번 제목으로 문서 제출 명령 거부에 대한 효력이라고 기재를 하면서 그 내용을 담았는데요. 우선 가 부분에서는 역시 사실적인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재한 다음에 민사소송법 제349조는 이라고 기재를 하면서 법률적인 부분들은 이런 측면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이 누수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었는데 원래 누수하자 사건에서는 감정을 진행을 하고 과연 누수하자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손해액이 어떻게 되는지를 전문가인 감정 결과가 있어야지만 대체적으로 판단을 해주는데 제 의뢰인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감정 없이 진행을 해서 승소를 했던 사건이었거든요. 이 사건에서 감정 대신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가 조사를 해서 소지하고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달라라는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인정해야 된다라는 민사소송법상의 규정을 언급하는 법률적인 내용을 진술하는 서면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준비 서면에서는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핵심이었는데요. 저희가 주장한 손해배상액을 거의 다 인정을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서면에서 물품병 감가상각평가라고 해서 누수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제품들에 대해서 감가상각 비율을 적용을 해서 그 금액을 산정을 하기는 했었는데 이것이 제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감정 결과로서 확인이 되어야 되는 내용인데 제가 감가상각과 관련된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를 만들어서 금액을 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준비 서면이 바탕이 되어서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한번 판결문을 보면 판결문에서도 이렇게 물건들이 전손되었고 대략적 구입가의 감가상각을 하면 그 비용은 합계 얼마로 추정된다 라고 해서 제가 계산한 이 감가상각 평가를 그대로 판결문에 인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준비서면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점은 재판장이 판결문을 작성을 할 때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법률적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손해액 산정과 같은 내용들을 충실히 기재를 해주면 승소 판결을 받고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있어서 판결문에 기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서면이 작성이 되면 훨씬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를 한 뒤에 결호에서는 이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결론을 지어주시면 되겠고 날짜와 누가 제출을 하는지 그리고 어디 법원에 제출하는지를 기재를 하고 준비서면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비서면은 재판에서 가장 많이 작성하게 되는 서면입니다. 재판에서 준비서면은 최소한 한두 차례, 많게는 수십 차례 작성을 하기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판례는 재판장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 요지를 나열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증거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앞서 제가 쓴 준비서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결문도 함께 비교하면서 말씀드렸죠. 판결문에 직접 쓰일 수 있도록 법리적인 부분이나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준비서면을 작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제가 재판에 직접 작성해서 제출했던 그 준비서면 양식은 제 블로그 siwo.com에 올려놓았으니까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준비서면 잘 작성하셔서 좋은 결과, 승소 판결을 얻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